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의 사회를 맡은 이형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베이스캠프 사업에 참여해주신 참여기업과 창업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동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난공난양 도시재생 지역에 대한 그런 특성과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 사회적 경제는 과연 이런 도시재생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내용을 강의로서 준비를 했는데 강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겠지만 동영상으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루한 거는 저희도 최대한 안 지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명이나 되는 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모신 패널들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 박정수 패널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난공난양 도시재생 지역 사회적 경제 전문 코디 맡고 있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사무국장님. 예, 난공난양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성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들면서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합니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네. 아유, 민망하네요. 네, 민망합니다. 네, 아유, 민망해라. 일단은 뭐 1부, 2부 이렇게 크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1부 내용은 도시재생 지역에 대해서 난곡이 일단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번에 신청하신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난곡, 난양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저희가 가볍게 한번 난곡 지역, 특히나 이 도시재생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수 코디님은 어떻게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여기 살아보셨다든가 뭐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난곡에 살아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사업단에 있으면서 난곡 어율마당이라고 이 지역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기획단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 보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 3년 사이를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기획단장 단위를 했는데 혹시 그때 같은 애 아닌가요? 그때? 같은 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인연이 참 깊네요. 네. 인연이 정말 짧네요. 정말 짧네요. 네. 기획단 잠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획단 잠깐 한 거. 그러면서 뭔가 좀 혹시 그때 얻어들은 건 일단은 난곡 지역이 주변에 산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자연환경이 참 예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철거민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 있었다, 뭐 그 정도 이야기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해도 뭐 많이 아시는 편이시네요. 네. 네. 본격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이 지역에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저희 사업의 최고 책임자인 사무국장님께 들어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네. 사무국장님. 맞습니다. 난곡에 대해서는 뭐 이미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오늘도 사회적 경제 베이스 캠프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것만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재개발이 된 휴먼시아 쪽, 이쪽은 다 이제 판자촌이었잖아요. 하지만 이게 판자촌에 정말 이제 생활이 어렵고 그때 당시 이제 살기 어려웠는데 단순히 살기 어려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스스로 협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의료보험도 없잖아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19에서도 싱송하는 이 의료보험 체계가 지금이야 있지만 맞습니다.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때 아마 전국 최초일 것 같은데 우리 난곡 지역에서 난협이라고 난곡 희망 의료 협동조합 이거를 결성해서 무료 진료도 하고 당시에 이제 월 회비가 500원이었대요. 그래서 의료비 200원, 약값 300원 이렇게. 그때는 큰 돈이 있었죠. 네, 큰 돈이었겠죠. 그때 당시에 얼마나 가입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한 100대, 200대? 한 200명? 당시 그 가입 세대가 2200세대였다. 그러니까 대단한 조직이었죠. 그런 이제 협동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참 가난한 동네였지만 우리 주민분들에게 그러한 정신, 그러한 협동의 어떤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천 가구면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요. 4인 가구만 기준으로 잡아도
8천 명? 그쵸. 근데 그때는 뭐 4인 가구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3대가 같이 살고 이런 시절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였다고, 10,000명이 넘어가는 숫자였겠군요. 아,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예. 협동조합법이 2012년 12월에 이제 발효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서 맞네요.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험도 어떤 시절인가요? 국민의료보험도 어떤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간 모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깊은 것이 난곡에 있었군요. 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지역에서 많은 일들이 있다가, 뭐 여기 이제 90년대 여기도 재개발도 되고, 네네. 그 이후로도 이제 여기 사실 재개발도 추진됐다가, 이제 재개발이 잘 안 되고, 뭐 이래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이 난곡에서 지금 도시재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정수 코디님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이 말은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이 뭔지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 부장님.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도시를 재생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재생을 한다는 건 뭔가 낙후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낙후한다. 낙후한다? 쇠퇴한다. 쇠퇴한다 이런 표현, 쇠퇴하기 때문에 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쇠퇴 지표를 하면은 뭐 인프라, 이제 건물의 노후도나 또 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창업이 줄어들고, 산업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거나, 이러한 어떤 지표가 몇 가지 지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충족했을 때 좀 쇠퇴가 심각하구나 할 때 이제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재생이라고 할 때 정책적으로 보면은 도시를 구성하는 걸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인프라죠. 건물. 예, 건물과 같은 인프라.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도시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속에 있는 문화. 경제활동,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뭐 이런 운영 원리, 이런 것들을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도시가 쇠퇴한다고 할 때는 요 세 가지, 인프라, 사람은 곧 공동체죠. 공동체, 그리고 경제와 문화, 이런 것들을 다시 살려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 가지 저부터 이거부터 좀 먼저.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얘기 나오니까 좀 불편하네요. 세 번째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보통 도시재생하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뉴딜이라는 걸 붙이는 이유도 있나요? 그 뉴딜 사업은 약간 이제 뉴딜이라는 게 하나의 명사화되어 있잖아요. 명사화되어 있다는 거는 고유 명사화되어 있듯이 뭔가 경제를 부흥하거나 좀 쇠퇴한 것들 부흥할 때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을 붙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먼저 선정됐다가 국토부의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도시재생 뉴딜 지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수. 리역시 좋으시네요. 우리 박정수 코디님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어디서 주워들은 건 많은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대본에도 없는 말을 막 던져가지고 사무국장이 당황하기도 하시고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제가. 뉴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네, 그러면은 뉴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도시재생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은 쭉 해주셨는데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의 그런 차이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 재개발하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게 뉴타운입니다. 그렇죠. 뉴타운이고 그리고 뉴타운도 사실 도시재생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퇴한 것은 이제 뭐 어쨌든 다 밀고 다 때려 부수고 이제 새롭게 짓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도시 재생이죠. 그렇죠. 약간 거기에 있어서 이 목표, 추구하는 목표와 결과물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뉴타운은
도시 재생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적 이익은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판매하는 거죠. 네, 네. 네.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하는 건데 이 부분의 문제는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내 땅에 이제 밀고 새로 뉴타운이 들어서더라도 그 집을 사기 위해서는 또 수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집만 판다고 해서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맞아요. 정착률이 원주민의 정착률이 20% 이하로 떨어지니까 지역의 이제 공동체는 다 파괴되고 어떤 전통적인 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은 도시 재생이라는 새로운 조금 패러다임으로 변하게 됐는데 앞서의 뉴타운이 그 경제적 이익을 좀 중시했다면 지금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네. 그 속에 있는 어떤 공동체를 복원하고 네. 그들이 좀 더 활성화되게 하는 이런 것으로 좀 변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땅만 제외하고 나머지 싹 다 밀어버려서 그렇죠. 바뀌는 건데 이제 도시 재생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모든 이런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의 개선은 있겠지만 사람이나 살고 있는 문화나 이런 것들은 보존할 수 있고 그것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다가 닦아서 쇠퇴해가고 있는 도시 지형의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리는 것을 의미하겠군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제 들으니까 대충 이해는 가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차이점으로 다가올까요? 주민들 보통 근데 이제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이 보통 뉴타운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곳에 많이 된다. 그 이유는 뉴타운이 된다고 하면 이제 집수리를 안 하거든요. 인프라 확충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게 도로가 되든 아니면 자기 집이 되든 왜냐면 곧 허물 다 밀어야 거니까 되니까. 집수리 안 하고 이 노후도가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재생 지역으로 보통 선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주민들분들도 이제 사실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 뭐 정말 이제 싹 밀고 뉴타운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민분들 계시고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집수리 조금씩 해가면서 우리 집 이웃과 네. 좀 정답게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이런 주민분들도 좀 계시겠죠. 근데 그 주민분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기존의 주민들이 얼마나 남을 수 있느냐라고 네. 봤을 때는 뉴타운 방식은 10% 정도 남는 기존의 공동체는 다 깨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양동 그러니까 또 봐도 예전에 살던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던 분들 다 이제 새롭게 오셨구나. 맞습니다. 예. 강남이 직장인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난양동 사는데 원래 이 동네 살던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아파트 완공되면서 이사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사실 여기 이 동네에 많은 분들의 이런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런 공동체들을 살려나가고 또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이 훨씬 더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쭉 난곡에서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도시재생 사업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2부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굳이 지금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쭉 가도 될 것 같죠? 네. 진행이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진행자의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2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난곡 난양 도시재생 사업의 이런 사업 자체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베이스캠프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 도시재생 사업하고 떼낼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박장수 코디님이 질문해 주실 겁니다. 네, 박장수 선생님이 질문해 주실 겁니다. 좀 궁금한 게 난곡난양 도시재생 사업은 그러면은 아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나요?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거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사실 저희 지역이 이제 계획 수립하는데 거의 한 4년이 걸렸기 때문에 4년이요? 주민분들이 약간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카드나 이렇게 볼 때는 뭐 250억이 들어왔다는데 네. 지역이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주민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네. 실제 그 계획 통과된 게 작년 말이고요. 그래서 250억은 거의 쓰지 않았다. 아직 집행된 게 거의 그러네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이제 네. 막 집행이 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인프라. 인프라는 크게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이제 인프라.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집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수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조금씩 스스로 고치는 거거든요. 집 수리할 때 좀 국가에서 사실 집이라는 게 사유물인데 사유물을 고치는데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좀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수리를 지원한다거나 이러한 이제 골목길의 환경을 개선하고 골목길을 보다 안전하게 하고 CCTV 달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집을 개선하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보통 이런 저층 주거지일수록 이제 주차장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계획에 한 90대 정도의 주차장을 이제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좀 더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지만 주민 거점 공간이 개관되면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주민 거점 공간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곧 설계가 들어갈 건데요. 의견 있으시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프라, 건물 이렇게 좀 진행되는 부분이 한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그 주민분들이 동네를 위해서 이제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 내에서 지속적인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동네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주민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주민들이 나서서 지속적으로 동네를 관리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모임을 활성화하고 이 주민 모임이 지속화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나 문화와 관련한 거고 그래서 그 내부의 어떤 소프트웨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하는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사업 베이스 캠프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경제를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 내용 중에는 문화 부분도 좀 더 어떻게 좀 낭고만의 문화, 낭고만의 어떤 특성들을 좀 살리는 이러한 문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사람, 그리고 경제 문화와 관련한 사업이 조금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지금 이제 또 실행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네. 이와 영상 남는 손을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결국 도시재생에서는 결국 그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 모임도 그렇고 집수리도 그렇고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관리부터 시작해서 결국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분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사업인데 이제 파트너가 있는 거죠. 행정이 있고 저희가 센터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파트너로서 협력해서 이제 도시재생을 하는 거고 지속적인 관리는 결국 주민분들이 이제 해나가시는 향후에. 예.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저희가 쉬어가는 코너로서 의미로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판인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네요. 그 세부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포함된 것 정도는 충분할까요? 앞으로 이제 많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특히나 사회적 경제조직까지 나아간 주민분들의 참여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안내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들으면 재미없으니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적 경제를 잘 모르시는 창업팀 분들도 계셔서 네. 사회적 경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는 저보다는 박정수 우리 코디님께서 네네. 훨씬 더 전문가시죠. 그렇지는 않은데. 학위도 있으시고, 네. 저 같은 나부랭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세 사람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에도 조금씩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긴 해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박정수 코디님, 네. 제가 결코 아까 대본에 없는 말을 했다 해서 복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가 뭐죠?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요.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해요. 뭐 빈곤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의 재분배 문제라든지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 문제라든지가 발생하는데 이를 그냥 단순하게 정부 지원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도 이 주민 스스로, 시민 스스로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스스로 비즈니스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회적 경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면은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의 보완점을 찾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 스스로, 이것도 주민 스스로. 마찬가지입니다. 네. 도대체 정부는 왜 만들었죠? 스스로 잘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게 뭐죠? 네, 어쨌든 사회적 경제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필요한 것들, 시장에 없는 것들, 뭐 이런 네, 것들, 맞습니다. 네. 부족한 것들, 정부가 안 해주고 시장에서 안 해주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조금 어렵긴 했는데 혹시 사무국장에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적 경제, 글쎄, 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냥, 나의 필요를 스스로 이렇게, 아니면은, 협동해서 해결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생협이잖아요. 내가 좀 더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뭐, 아토피가 있는 자녀가 있는, 집일 경우에는, 그런 좀 걱정 없는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구매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이제 생애 모델이 있는 거고 요새 또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공동육아 요새 뭐 항상 신문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어린아이 뭐 어린이집에서 아이에 대한 폭행이 있었고 학대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또 부모들이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5명, 10명을 모아서 어린이집을 하나 만드는 거죠.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나의 필요를 해결하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이 필요를 공감하는 이웃들과 함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두 아이의 아버지시다 보니까 육아와 먹거리, 뭐 아이 문제 집중 확 되네요. 네. 하지만 그만큼 또 피부에 와닿는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또 공동체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을 또 하고 계시죠? 아니신가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시나요?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창업팀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사회적 경제를 이미 실현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무국장님. 네. 난공난양 도시재생 사업에서 기대하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실 도시재생을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역할이 아직까지 많이 이제 주민분들하고 이제 나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의 하나의 성공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했듯이 기본적인 철학이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는 도시재생이 주민분들 스스로 동네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라는 것도 스스로 비즈니스라고 스스로 이제 이웃과 함께 협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가 철학적으로 많이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도시재생 지역이 필요한 어떤 부족한 것들 있잖아요. 아까 이제 뭐
판자촌 시절에 네. 의료에 대한 네. 어떤 수요가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협력해서 그 의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필요를 만들어내듯이 도시재생지역은 아무래도 쇠퇴지역이다 보니까 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게 쇠퇴지역에 네. 돈이 안 되는데 누가 제공해주지 않잖아요. 네. 그거를 주민분들 스스로 네.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방식은 당연히 네. 사회적 경제 방식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필요, 네. 욕구 네, 이런 네. 것들이 협동하는 방식을 통해서 비즈니스로 네.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이제 보면은 저희보다 도시재생에 이제 앞서서 도시재생을 했었던 해외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좀 꽤 있는 편이죠.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차이는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주민분들이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이 기업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면 거기는 대부분 이제 임대하고 임대 수익 월세를 받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이제 임대를 주고 네. 그 건물을 또 수리도 하고 집수리도 해야겠죠. 관리도 하고 청소도 네. 해야 되니까 그러한 이제 임대주택 관리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서 지역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임대 방식, 그러니까 전세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임대를 통해서 정기적인 수익을 얻어서 지역을 관리한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도시재생 지역에서도 지역을 관리하는 기업을 만드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 기업들이 네. 수익을 잘 내지는 못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네. 계속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네. 마지막 질문은 우리 박정수 코디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사무국장님 이번 베이스 캠프 참여 기업들에게 혹시 바라는 점 있으신가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시재생은 주민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많은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 모임들이 일단 모임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주민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혹시 모임이 없어지더라도 이 관계들이 계속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관계들이 유지되는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동네를 관리하고 동네에서 무슨 일을 도모하는데 이 관계들이 또 활동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도 이제 쭉 보니까 모임이라는 것들이 많은 부침들을 저도 많은 모임을 해보니까 결국 오래 좀 가기 위해서는 그게 아주 작은 수입이 되던 아니면은 어떤 나의 소일거리가 되던 비즈니스 형태를 띠게 되면은 조금 모임이 길게 가는 성향은 있더라고요. 물론 창업도 어렵고 이것을 끌고 나가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모임들이 지금 베이스캠프에 들어왔다는 거는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많은 고민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밝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주민분들이 이 모임들이 좀 활성화돼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로 하는 서비스,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 제공되고 이 속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사실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기도 하고 대단히 그렇죠. 좀 많은 어려움과 굴곡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닥친 많은 어려움들, 비즈니스적 어려움, 아니면 조직 내적인 관계 어려움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우리 또 뛰어난 또 사회적 경제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번 베이스캠프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들어오셨을 텐데, 여기 계신 저희 사무국장님 비롯해서 저희 코디네이터님, 그리고 이형우 팀장 같이 함께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난공난양 도시재생 지역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로 이 지역 내에 소셜 임팩트들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들을 저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면서 오늘의 이 강연에 좌담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하나 둘 셋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끝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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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